비판이 가능하면 과학, 비판이 불가능하면 종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나라를 만들자. 행정가의 탈을 쓴 종교인들아. 이것이 열린사회와 그적들 한 줄 요약입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노예제 사회이며 일 끝나고 와서는 휴식이 아닌 모두가 공부하는 사회가 지상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유토피아인가요? 이과의 이름으로 문과를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칼 포퍼. 오늘은 칼 포퍼가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엘리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플라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붕괴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던 칼 마르크스. 위대한 아리아 민족이 지구를 다스려야 지상 낙원이 온다고 말했던 히틀러.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자신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조종한다고 말한 겁니다. 칼 포퍼는 인간의 역사에서 저지른 실수들과 잘못들을 예시를 들며 오로지 자신의 그룹만이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오만에 빠져있는 자들을 경계하자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포퍼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줄까요? 바로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는 둥글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건 위성을 띄워서 검증할 수 있으니까 포퍼는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지 않다라는 반론도 물리쳐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혈액형별 성격은 어떨까요? O형이 소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댈 수 있을까요? 반대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과학입니다. 하지만 O형도 소심할 수 있다는 증거 또한 있으니 정답은 아닙니다. 이번에 용의 신발 사이즈는 300이다 라는 가설은 어떨까요? 검증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과학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증거를 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진리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도 비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다는 그 서슬퍼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양궁 금메달 리스트도 얄짤없이 처음부터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에 항상 좋은 성적을 내 우리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진리를 알 수 없고 나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인드가 인간을 빈곤과 무지의 나락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 회의주의, 줄여서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회의주의를 사회로 넘겨와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사회, 반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예상하듯 사회의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 없이 자존심 싸움하는 지금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포퍼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정의하죠. 그렇다면 책 제목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자들, 반대 증명을 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자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죠. 이 책에서는 큰 덩어리로 3명을 지목해서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의 근원, 플라톤부터 쉽게 가보죠. 플라톤이 말한 유토피아는 쉽게 말해서 군주는 군주답게, 사제는 사제답게,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는 철저한 계급제 사회입니다. 계층 간 이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층이 특권을 가지고 일하는 철인 정치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시민보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무제한적인 정치 권력이 주어져야 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정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멍청한 대중들이 정의를 망칠 바에야 똑똑한 귀족 출신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과학적 사고에도 보았듯이 비판의 금지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귀족들은 틀릴 가능성이 없는가? 더 쉽게 말하면 수령, 무오류설은 가능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나오죠. 그렇기에 칼 포퍼는 플라톤을 열린 사회의 첫 번째 적으로 지명했습니다. 두 번째 적은 헤겔입니다. 헤겔은 역사는 발전한다고 낙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죠. 헤겔은 어떤 세상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그 반대되는 세상이 서로 만나서 두 세상이 합쳐지니까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 발전을 이끄는 힘이 위대한 절대정신, 즉 미스터리한 힘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약을 팔았다는 겁니다. 헤겔의 말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이라는 세상이 존재하고 조선이라는 반대되는 세상이 존재하니까 미스터리한 힘에 의해서 일본과 한국이 합쳐져서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침략국의 잘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정신이 이끈 것이니까요. 개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변명까지 제공했죠. 실제로 절대정신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선택받은 위대한 아리안 민족 드립을 치고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나 절대정신에 계급을 넣어서 선택받은 계급이 공산사회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말한 마르크스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겔에서 나온 한 자녀들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비판한다면 만일 정반합으로 세상이 발전한다. 그렇다면 핵전쟁이 서로 발발해서 인류가 석기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도 역사 발전의 한 부분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정반합으로 세상이 진보한다는 개념은 희망사항이며 믿음의 영역이고 종교의 문제지 증명이 필요한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맹목성으로 인해서 제국주의의 정당함까지 제공했으니 차라리 혈액형별 성격을 믿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훨씬 건전한 과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포퍼는 헤겔을 열린 사회의 두 번째 적으로 지명했습니다. 마지막 적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앞서 말했듯 헤겔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 대신 계급을 넣었습니다. 그의 유토피아적 예상도를 보자면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포퍼는 이 지점을 큰 잘못이라고 또한 지적합니다. 이미 공산주의 사회로 변한다는 전제를 깔고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말고 다른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가설도 반대 증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두 제거해 말이 안 통하는 닫힌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사회가 반드시 온다는데 무슨 말을 여기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크스는 자신의 논리를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과학이 아니라 무당이 하는 예언일 뿐이라고 혹평합니다. 하지만 칼 포퍼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다른 적들과는 다르게 그가 살던 시대의 방만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 지점은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으며 인간이 겪는 빈곤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고뇌를 했고 그가 했던 노력은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빈곤한 자들을 위한 마음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 방만한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고해를 빨아서 상품을 생산했고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서 자본가들의 상품을 사지 못했고 결국에 물건을 팔지 못한 자본가는 파산을 하고 그에 따라 실업을 한 노동자들은 몰락해서 실제 자본주의가 끝나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가 싶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부분을 상당량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제,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거죠. 마르크스가 말한 역사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내용은 오히려 자본주의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퍼는 닫힌 사회를 향하는 예언을 제거하면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평하고 마르크스를 열린 사회의 세 번째 적으로 지명합니다. 열린 사회는 개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여서 캄캄한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이룩하겠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의 근거에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신이 아니라서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이 있습니다. 포퍼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더 나은 해답과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에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무시돼선 안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와는 반대로 전체주의 사회는 인간이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 변화는 엄청나게 빠를 것이지만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 경우 아무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전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개인을 억압해서 모두 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세상 뒤에는 항상 피냄새가 진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세상의 변화는 손댈 수 없는 순결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외로워도 슬퍼도 뚜벅뚜벅 걷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정해진 신탁과 선전선동에 저항합시다. 우리들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